아니 1주택자가 분양받았는데 그게 무슨 투기적인 수요입니까? 본인이 잠시 자금 사정상 못 들어가서 살 뿐인데. 실거주 의무는 폐지해야 된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요즘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정비사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어요. 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타워크레인 멈추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원인과 해법이 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사비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또 조합 측에서 보면 기존에 계약서가 있지 않냐, 공사비 단가 계약이 있잖아요. 그럼 계약서대로 지켜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잖아요. 현실적인 이제 공사비 인상 조건이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공사업체들은 통상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기존에 계약한 거를 공사비를 더 받는 이런 것들이 또 주류를 거치면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공사비가 왜 올라갔냐는 거는 뭐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든 인건비가 됐던 금리가 올라가던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공사업체에서는 당연히 손해보면서 공사할 수 없다고 또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거의 합의점은 사실 누구도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보만 있을 뿐이에요. 이걸 뭐 특별히 해결할 방법은 딱히는 없다.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도 다소 좀 이렇게 누그러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정도는 좀 여지없이 좀 지나면 공사비 문제로 인한 이런 사업 지체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좀 해소될 여지도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 양쪽에 다 주장이 뭐 첨예하고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라는 거고요. 그죠?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분양을 하는 물량도 확연히 줄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26년 전후에는 입주 물량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 지금 개연성이 지금 농후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30만 호 후반대에 그런 입주 물량이 있었으나 23년도 1년만 치면 한 4만 호 남짓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장과 공사 이 업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인 그런 수급 불균형 문제로, 공급 부족 문제로 대두되는 게 지금 더 큰 우려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의 공사비 검증,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모두 다 구속력은 없어요. 이거를 좀 강제하는, 구속력을 갖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잖아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뭐 이걸 강제해서 얼마에 하라, 이 단가 이렇게 책정하는 거는 관급 공사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민간끼리의 공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단가 얼마 해서 딱 이 금액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그들의 뭐 공사 기법도 공법이 또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품질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얼마 이렇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간 공사에서는 의미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방어 차원에서 그 인상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급격하게 올라갔더라도 최대한 어느 정도 선에서 인상률을 반영해 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합리적인 그 가이드라인 정도는 그래도 세워놓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만, 이번 것처럼 공사비가 뭐 한 30% 올랐다고 하는데 뭐 1년에 뭐 가령 6% 7%로 제한하라 이러면 또 이게 업체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요즘 또 가장 핫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실거주 의무. 작년 13대책 때 발표되고 1년이나 지났는데도 결론이 안 나다가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요게 좀 시장에 끼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실거주 의무는 저는 계속된 제 입장은 폐지해야 된다입니다. 민간 물량까지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상당히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재산권 침해 이런 문제가 다분히 있을 수가 있고, 정부에서 이미 기존에 실시한 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이거하고도 이게 실거주 의무가 한 세트 정책인데, 뭐 전매를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전매 제한이 완화돼 있단 말이에요. 전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거주 의무가 계속 있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엇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폐지하는 게 1차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절충안인데, 거주 의무를 뭐 2년 3년 뭐 이렇게 채울 때 언제까지 채우느냐,
되니까 이 기간을 양도 시점 전까지만 채워라. 양도를 뭐 10년 후에 할 거면 그 안에 뭐 거주를 채워라. 아니면 증여한다 그러면 그 전에 채워라. 이거는 뭐 일견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분양받아서 입주를 못하지만 1주택자는 어차피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되지만 단기 뭐 특별공제에서 보유 4% 거주 4%잖아요. 이 4% 공제를 무시 못해요. 이거를 물론 이제 12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이거 무시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살 거예요. 근데 당장 일시적으로 이제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지나치게 강제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런 주택 시장의 그 순환 개념상 옳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3년 유예를 한다는 것은 입주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3년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3년간은 전세를 뭐 월세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어떤 생각을 쓰냐면 우리가 전월세 계약에서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2년 플러스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한테 계약갱신해 주면 또 2년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2년. 그렇죠. 임대차법은 네, 그렇죠.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럼 4년이 된단 말이죠. 근데 3년 안에 또 들어가야 될 수 있다 그러면 2년을 계약하고 나서는 또 본인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실입주한다고 여기서 또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잖아요. 세입자는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세입자는 3년 유예하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고 이왕 하려면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감안해서 4년을 하던지요. 그러면 뭐 궁여지책입니다만 참 어정쩡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가 어쨌든 4년이 유예가 되든 혹은 폐지가 되든 하면 이제 전세 측면에서는 어쨌든 바로 이제 세를 놓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축의 전세 물량이 좀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좀 기여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어쨌든 이게 바로 풀리게 되면 피가 붙으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특히나 더 이제 뜨거워지면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시장을 과열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과열의 우려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둔촌 중앙아파트 예를 들게 되면 일반 분양분이 이제 4,786가구예요. 그러면 세로 주는 비율이 지금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그게 뭐 10%가 됐던 뭐 20%가 최대 많아서 한 20%라고 하더라도 4,786가구면 뭐 그냥 계산하기 이렇게 4,800이라고 하고 10%면 480가구 그다음에 이제 뭐 20%면 960가구 거의 1,000가구 정도라 그러면 이런 물량들은 오히려 전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입주 잔금까지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조금 싸게 줘서라도 잔금을 맞추는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종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들어가서 살 수가 있고 싸게 산다는 것은 첫 계약을 신규 계약을 싸게 했으니까 이제 2년 연장할 때도 플러스 5%잖아요. 5%. 그러니까 4년간 좀 안전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여지들도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전세 시장 안정에는 기여도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게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뭐 세를 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못 들어가 산다고 해서 그걸 바로 또 팔 것도 아니잖아요. 파는 것도 아니고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12,032가구니까 그중에 이 자체의 가치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실거주 의무를 뭐 한다 안 한다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 지나친 우려다. 실거주 의무를 너무 침소봉대해가지고 이 작은 걸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이게 무슨 투기적인 수요. 아니 1주택자가 분양받았는데 그게 무슨 투기적인 수요입니까? 본인이 잠시 자금 사정상 못 들어가서 살 뿐인데 1주택자를 투기자로 단언합니까? 그 청약 당첨돼서 그 어려운 청약 가점 60점 거의 70점 가지고 간신히 당첨돼가지고 간 사람이 무슨 투기자입니까? 그 사람이 실수요자지.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흘려 넘겨야 되는 제도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이걸 뭐 투기 방지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한 그런 규제가 아니냐 판단됩니다. 사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취지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실수요자한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였잖아요. 취지가 있었는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게 되면 사실상 그냥 로또 피만 받고 팔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정책의 취지와는 좀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상한제가 됐던 일반 청약이 됐던 어찌됐건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는 사람은 투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무주택자이거나 집 한 채 있는 사람이에요. 첫 집을 마련했는데 그거를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 거다, 차익을 남길 거다라고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정은 혹여나 할 수 있죠.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거죠. 9명의 대부분은 당연히 그 집을 얼마나 학수고대 하겠어요. 그 입주를. 자기가 무주택자에서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어렵게 수십 대 1, 100대 1 당첨을 돼가지고 내가 입주하는데 얼마나 그거
신기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투기자로 매도하면 안 되죠. 어쨌든 청약을 기다리고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그 정도의 가점을 쌓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죠. 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당첨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우리가 2주택자가 지금 다주택자가 당첨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실수로 보고 이제 예. 실거주 의무가 없어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 위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 정부에서 급히 마련한 건데 그 전에는 근데 민간에는 거의 실거주 의무가 굳이 의무가 필요 없는 게 자율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반드시 채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자기가 양도세에서 감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이거를 규제를 통해서 강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수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얘기 해봤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 그리고 발표된 정책들의 영향,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갈등과 실거주 의무 유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까지 들어봤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알찬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